친구들아, 왔나?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내가 금방 찾아보니까, 세월호 뭐 쓰리썸? 세월호 텐트 불륜이라 해가지고 주제가 났더라고. 쉽게 얘기하면 세월호 그 텐트 안에서 예스 한 사건이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안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왜냐면, 그렇게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슬픔의 사건이었고, 거기서 그런 폐륜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근데 나는 또 한편으로는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 모든 사건은,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건은 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게 남자라는 동물 자체가 뭐 어딜 가든지, 뭐 장례식장 가도 뭐 세월호 자체가 뭐 장례식장이었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런데 가도 뭐 어디서 뭐 어떤 여자가 상복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되게 예뻐. 그러면 저 여자랑 뭔가 한번 하고 싶은데, 비록 뇌는 슬픔에 잠겨 있지만 근데 밑에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그런 느낌 알잖아, 남자들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참 이 대단한 게 2대1이라는 거잖아. 뭐 남자들도 뭐 어떻게 해서 두 명이 한 명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여자도 예를 들어서 뭔가 밀실된 곳에서 그런 데서 좋아했던 뭐 그런 개인적인 취향의 여자였을 수도 있고, 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보는 거지. 그리고 뭐 거기 내가 뭐 거기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뭐 술 같은 것도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장례식 같은 분위기였으니까. 그래서 뭐 술 먹고 우여이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네.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 일을 했겠지. 그러니까 어라 이거 한번 시도해도 될 것 같네 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 모르지, 그 남자들이 여자를 마음에 들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여자가 남자를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고전적인 수법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남친이든 여친이든 금방 헤어진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악용을 하는 거지. 그래, 슬픔을 달래줄게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술 한잔 하다가 혹시 또 얘가 많이 슬퍼지고 뭔가 빈틈을 보일 때, 그때 뭔가 또 예스예스한 상황이 일어나잖아. 그리고 이게 참 뭐 유가족인지 아닌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유가족이라고 치면은 또 가족이 있는 상태였잖아. 자기 와이프도 있는 상태, 뭐 와이프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겠지. 아이들만 이렇게 어 뭐 아이들이 뭐 죽어서 물론 안타깝지만 아이들만 이렇게 없고, 뭐 주위 뭐 와이프가 없던 상태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암튼 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기 차명진이라는 통합당 후보가 이 말을 해서 이제 어 제명이 됐다, 뭐 그런 뭐 보류가 됐다, 뭐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근데 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런 거 보면 되게 보수적이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사건에서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 후보자가 이러한 처우까지 받아야 되는지. 물론 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보수적이라서 뭐 듣는 사람들, 어른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말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좀 세월호를 뭐라 해야 되지? 비판한다는 자체가 뭔가 약간 금기시 여겨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카다가 뭐 세월호 그 사건이 무슨 빨간 날로 지정돼서 그렇게 나올 수도까지도 있겠네. 근데 세월호도 예를 들어서 비판받을 때는 비판을 받아야지. 예를 들면은 이제 세월호가 보통 천안함 사건하고 되게 비교가 많이 되잖아.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노고를 그러한 장병들이 죽었는데도 별반치 못한 보상을 받았던 반면에,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유가족들이 뭐 6, 7억씩 하는 그런 보상을 받았잖아. 그래 놓고도 아직까지 뭐 진실을 요구한다. 근데 그 진실이란 게 선장 잘못이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물론 무고한 아이들이, 뭐 어쩔 수 없는 사건이긴 했지만, 근데 그게 어쩌면 진짜 진실이었을 수도 있는데, 무슨 대통령이 뭐 7시간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팔선녀, 뭐 JTBC 뉴스 보니까 뭐 팔선녀 어쩌고 저쩌고, 뭐 이상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봤을 때 그때 이미 박근혜 정부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러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더 안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지. 근데 결국 이러한 프레임 씌워서 지금 어 베너핏을 받은 그런 정권이 누구냐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뭐 문재인 정권이 맨날 한 얘기가 뭐고, 뭐 어 이명박근혜 정부가 뭐 예전에 어떻게 저떻게 했는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에 되게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물론 되게 안타깝지. 세월호 사건 자체가. 나는 뭐 자식이 아직 없지만 결혼 안 해가지고 그러한 슬픔을 어떻게 공감할 수가 있겠냐고. 뭐 물론 대다수 또 자식 가지신 부모님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근데 이제는 세월호 사건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도 약간 좀 피곤함이 몰려온다는 거지. 이게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치적으로도 너무 이용이 많이 됐고, 그래서 일단은 어 그래서 뭐 세월호 뭐 인형까지도 하고 했는데, 뭐 돈만 쓰고 뭐 결국 뭐 딱히 밝혀내진 게 없잖아. 그냥 뭐 그 진실이 그냥 선장이 뭐 잘못 운항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된 걸 쓸 수도 있는데, 암튼 간에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점은,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공감 이란 게 되게 중요하지. 감정적으로 되게 슬프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되게 그 아이가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이런 법을 민식이법을 지정하자 했는데, 근데 그에 따른 지금 피해가 엄청나게 돌아오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어 지금 세월호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명박근혜 프레임을 씌웠어.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제일 베너핏을 많이 받은 사람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잖아. 어떻게 보면 이런 감정적인 걸로 앞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가지고 지금의 자리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 놓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나 이런 상태를 보면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대다수 의견은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게 뭔가 감정적으로 확 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을 때 이런 판단이 일어나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난다는 거지. 지금 또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막 지금 속도 뭐 30km 속도 제한이고 나발이고, 그냥 그 안에 그 어린이를 친 것만으로도 그냥 뭐 지금 운전자는 아예 뭐 나가리 될 판이지. 지금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얘 지금 우스갯소리로 차를 그냥 뒤에서 차를 내려가 뒤에서 밀고 가야 된다 이런 소리 나올 정도까지로 뭐 차를 다시 조립을 다시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그 앞에서 다시 재조립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또 청소년 법 같은 게 너무 지금 관대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예를 들어서 운전해서 뭐 갔는데 그 어린이를 치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이길 것이냐. 뭐 이런 희한한 논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물론 감정적으로 잠시 욱하고 감정적으로 동요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항상 그 안에 이성적인 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그래 놓고 지금 결과가 지금 이렇잖아. 지금 결과가
민식이법이라든지 지금 세월호 지금 감정적으로 우리가 되게 동요했는데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뭐 천안함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그 세월호 사람들 유가족들이 보상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닌지,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 또 뭔가 예전에 뭐 보니까 누구는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정계로 나가려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더욱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일어난 것 자체가 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정서적인 정문화에 시작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러한 것을 토대로 시작해서 결국 이러한 사단이 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어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기 전에 이성적인 판단을 먼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세월호 뭐 텐트 사건, 쓰리썸 같은 경우에도 말을 할 수 있잖아. 모든 사건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비판을 받아야 그 사건이 어 객관적으로 보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모든 일에는 비판이 있어야 그만큼 더 성장해 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엄청난 비판을 통해서 더 이상 비판이 안 나올 때까지 수정하고 수정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채택돼서 이렇게 고객한테 전달,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는 상품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세월호 사건이든 무엇이든 간에 비판을 받을 때는 받고, 그것에 잘못됐을 때는 왜 그거를 가지고 굳이 지금 그 무슨 위원장이 나가지고 사과할 정도까지 되느냐, 난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앞으로 무슨 사건이 있으면 너무 감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인 게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밥 챙겨 먹고 들어가자.